이 시간부터는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 중에서 3자, 즉 프로젝트 관리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 부분에서 가장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죠. 자, 그 프로젝트 관리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원칙에는 모두 1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스튜어드십. 그래서 성실하고 존경할 만하며, 그 다음에 배려심 있는 관리자가 되어라. 라는 원칙이죠. 두 번째, 팀과 관련된 원칙이죠. 협력적인 프로젝트 팀 환경을 형성해라 라는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원칙이죠.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즉 여기서 engage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참여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 value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질 deliverable, 인도물 혹은 제품이 우선이 아니라 그 결과물, 인도물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시스템 사고, 즉 시스템적으로 사고해라라는 얘기인데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해서 프로젝트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평가하고 대응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리더십과 관련된 원칙이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어라. 그 다음에 이제 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라 라는 얘기고요. 여덟 번째는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및 인도물에 대해서 품질 체계를 구축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복잡성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복잡성이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하지만 그 복잡성을 탐색하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리스크와 관련된 원칙, 그래서 리스크 대응을 최적화해라. 그 다음에 적응성과 복원력과 관련된 원칙, 그래서 적응성이라는 것과 복원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수용해서 그 능력을 키워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원칙인데요. 계획한 향후 상태 달성을 위해서 변화 관리를 해라라는 그런 측면이죠. 자, 이렇게 총 12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 이 12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우리 상세하게 내용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원칙에 대한 그러한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뭐에 쓰는 것이냐? 전략이나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 지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이런 원칙들, principles, 원칙들은 바로 그러한 전략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칙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표준이나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뭘 기반으로 한다?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지만은 이 프로젝트 관리 원칙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원칙은 명확한 규범적이지 않고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꼭 이 원칙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규범적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그것을 행동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PMI에서 나온 PMI 윤리 및 직무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책임, 존중, 그다음에 공정성, 정직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행동의 원칙이죠. 그 네 가지 가치에 기반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원칙, 지금 12가지 앞에서 읽었던 이 12가지 원칙 자체는 바로 PMI 윤리 및 직무 행동 강령에 나와 있는
책임, 존중, 공정성, 정직이라는 이 네 가지 가치에 기반해서 이 12가지 원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원칙과 윤리 강령은 지금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반드시 PMI에서 나온 이 윤리 및 직무 행동 강령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원칙은 단순하게 지침이다. 우리 앞에서 규범적이지 않고 그냥 지침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수지나 방법은 조직에 따라서 또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도물에 따라서 팀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 수준을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수준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 다른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나왔던 12가지 원칙들은 그 원칙들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중첩돼서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잡성 탐색과 관련된 지침은 시스템 사고, 시스템적 사고에 대한 그런 상호작용의 인식평가 대응 혹은 이 복잡성이 시스템적 사고와 관련돼 있고 또 리스크 대응의 최적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들은 중첩돼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프로젝트 관리 원칙과 일반 관리에 대한 원칙도 마찬가지로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말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너럴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프린시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꼭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원칙들도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가치 인도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PM박 6판에서는 프로젝트 인도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인도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면 이제 PM박 7판에서부터는 그 인도물이나 출력물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성과, 아웃컴을 만들고 그 성과가 바로 베네핏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좀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게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책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인도에 중점을 두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가치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원칙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프로젝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 그림은 앞에서도 계속 봤죠. 우리가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 PMBOK에 대한 그 내용 책은 한 권으로 돼 있지만은 앞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한 그 프로젝트 관리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발전해 가지고 성과 영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피해 프로젝트 관리 피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라는 게 이제 뒤에 있는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서 프로젝트 관리 원칙에는 12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 프로젝트 관리 12가지 원칙은 이 나머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를 수행하는 이런 행동을 안내하는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잘 알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요 프로젝트 관리 원칙에 대한 것들이고 추후에 PMBOK 프로젝트 관리 그 지식 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주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가 된 성과 영역이고 그다음에 모델, 방법, 결과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PMBOK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이런 성과 영역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가이드, 가이드라인, 그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2가지 그 프로젝트 관리 원칙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스튜어드십이라는 겁니다. 자, 스튜어드십 그러면 굉장히 낯설죠, 용어 자체가. 우리가 스튜어드십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PM박 칠판에서 처음 소개되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 스튜어드라는 말 자체는 그 뭐 관리인, 집사 또는 청지기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M박에서는 프로젝트 내부나 외부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존중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성실한 관리자라는 의미에서 청직이란 말, 스튜어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스튜어드가 그런 성실한 관리자라 그러면은 스튜어드십은 뭐냐? 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리 활동을 우리는 스튜어드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배려심 있는 주의 깊은 배려심을 갖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내외의 규정 준수. 그래서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재무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까지도 고려하는 그러한 관리자의 정신, 그걸 우리는 스튜어드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스튜어드십과 관련된 내용이 성실하고 존경할 만하며 그다음에 배려심 있는 관리자가 되어라라는 게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죠. 그래서 관리자는 내외 지침을 준수하면서 청렴성, 관심, 신뢰성을 가지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제 관심이라는 단어인데요. 관심, care라는 이 관심, 여기도 나오죠. 이 관심. 이 관심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앞에서는 배려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또 관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애매한 단어예요. care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주의 깊고 배려심 있는, 그러니까 주의 깊고 관심을 가지면서 배려심 있는, 이렇게 그냥 혼합된 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려심이다, 관심이다, 또 주의 깊게 뭐 이런 표현을 그냥 섞어서 이렇게 번역했다 저렇게 번역했다, 번역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단어들을 모두 합성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리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다라는 거 우리 뒤에도 이제 우리 성과 영역에서도 나오겠지만은 TBL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TBL 그래서 트리플 버텀 라인, 그래서 이거 세 가지의 기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트리플 버텀 라인이 바로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그 영향을 뒤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러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존경할 만한 배려심 있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튜어드십은 조직 내외에 대한 책임을 포괄해야 된다. 항상 우리 조직 내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만 책임을 갖는 게 아니라 방금 무슨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이런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포괄적으로 가져, 내외에 다 포괄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은 앞에서도 나왔죠. 똑같은 얘기, 청렴성,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규정 준수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렴성, 관심, 신뢰성, 규정 준수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인식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트리플 버텀 라인과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젝트나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뿐이 아니라 바깥에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또는 지구 환경과 관련된 이런 굉장히 넓은 측면에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어드십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제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스튜어드십의 의미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은 어떤 것에선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는 게 이제 우리 청직이 스튜어드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은 스튜어드십 자체는 단순하게 관리에 대한 위임만 받는 게 아니라 자원을 책임 있게 쓴다라는 거죠. 책임 있게 계획하고 쓰는 거. 그리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남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자원이나 인력을 책임 있게 우리 계획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스튜어드십이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윤리를 생각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궁극적인 스튜어드십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부에서의 스튜어드십과 조직 외부에서 스튜어드십이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는 좀 더 단순하게 우리 프로젝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조직의 목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장기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끝난 다음에 내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경우에 스튜어드십은 뭐예요? 이 이후에 프로젝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와 같은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책임이 바로 스튜어드십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스튜어드십은 뭐냐면은 팀원들에게 보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공정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대우, 공정한 대우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팀원의 참여에 대한 노력을 만들어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걸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조직의 재무, 조직의 돈과 자료와 그다음에 리소스, 사람과 장비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독해야 된다. 앞에 우리가 자원에서 앞에서도 자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써라. 계획하고 써라 이렇게 나온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 직급 뭐 우리가 각각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 스텝들이 아니라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그 권한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써야 된다.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조직 내부의 스튜어드십입니다. 그럼 조직 외부의 스튜어드십은 뭐냐? 바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재나 천연자원을 사용하라. 그래서 지구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과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와 또는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는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또는 참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시장이나 지역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라.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프로젝트만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나만 잘 성공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PMI에서 우리 요구하는 그러한 그 전문가 윤리 규진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본인들이 일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실무 사례나 관행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라. 그런 정보들도 공유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라 하는 게 스튜어드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튜어드십을 유지하긴 스튜어드십의 네 가지 의무가 바로 청렴성, 관심, 또는 주의 깊은 배려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신뢰성, 그 다음에
규정 준수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렴성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리자는 모든 참여와 의사소통에서 관리자는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정직과 윤리적 행동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준수해야지 되고 또 그 조직 내에서 기대되는 어떤 가치, 원칙 이런 것들을 행동을 반영을 해야 되고 남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야지 돼야지 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조직적 가치나 물론 개인적 가치도 물론이죠. 이런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정직과 윤리적 행동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관심, 즉 주의 깊은 어떤 배려심이죠. 관리자는 자신이 책임지는 조직 문제의 수탁자다. 그거를 위임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그 수탁자,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근면하게 감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관심이라는 것 자체는 조직 내부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지속되는 어떤 천연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또 지구 인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에 대한 관심 이런 그런 관심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어떤 정책이나 원칙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 관심에 대해 있어서 그런 관심을 가져야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심과 관련해 갖고는 어떤 그 투명한 작업 환경, 그러니까 프로젝트 측면에 내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투명한 작업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보복이나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불이익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나름대로 보복이나 또는 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오는 게 신뢰성이죠. 신뢰성. 자, 신뢰성. 자, 신뢰성은 관리자는 조직 내외에서 자기 자신, 그다음 맡은 역할, 자신의 프로젝트 팀의 권한을 정확하게 나타내서 지원 결정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관리자로서 스스로 어떤 갖고 있는 역할과 권한을 이런 것들이 내가 역할과 권한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나는 자원이나 또는 의사결정이나 승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성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이익, 그 다음에 조직이나 또는 고객의 이익 이런 사이에 어떤 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그 갈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뢰성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규정 준수입니다. 관리자는 조직 내외부에서 적절하게 승인된 법률, 규칙,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지 된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지침
준수 이런 게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는 이제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 순서를 하나의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에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로서 그런 규정 준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지침과 부합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게 바로 우리 그 스튜어드십으로서 우리가 해야지 될 그런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스튜어드십은 주로 그 좀 더 윤리, 그다음에 신뢰성, 그다음에 이제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12개 우리 프로젝트 관리 원칙 중에서 스튜어드십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